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좀 적합한 작목이 이제 파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다음에 제가 그걸 이제 따르고 사는 모습,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아와서 실패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제 93년생, 전대 농대를 졸업하고 16년도에서 7년도 사이에 정부 사업을 받아서 창업한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청년 농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작물을 키우고 계신 거죠? 일본 수출용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구경을 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 들어오시죠. 네. 와, 안에 엄청 큰데 이 시설 그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벨페퍼라고 불리는 파프리카가 지금 이쪽으로 색깔별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지 자체는 부지 자체는 5,300평인데 실질적으로 재배지는 한 4,600평 정도 나옵니다. 이제 6.5m 춥고 방충망과 온도나 습도가 조절 가능한 포그 시스템, 이중 스크린에서 그 당시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스펙을 웬만한 건 다 넣었다고 봅니다. 농대를 졸업하시고 바로 파프리카 농장을 만드신 거예요? 아, 예.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스승님과 이제 업계 원로분들을 만나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시설 재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 가장 크고 잘하고 계시는 농가에 가서 규모가 저희보다 엄청 많이 큰 그 농가에서 이제 현장 실습을 6개월간 하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다른 작물 같은 거는 해보시진 않으셨어요? 아, 제가 사업을 초창기에 준비할 때 농업 소득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을 때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좋은 작목이 파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딸기도 공부해보고 멜론, 토마토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일단 파프리카를 8년차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거를 만드신 거죠? 이 스마트팜 시설을? 저희가 이제 16년도에 사업을 이제 받아서 17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68m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90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안에 심어져 있는 파프리카 주스는 몇 주 정도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밀도가 높습니다. 5만 400주입니다. 5만 400주. 네. 여기는 종일 이렇게 수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여러 번 수확한 경우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확을 합니다. 아니면 녹색 파프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는 다 익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변할 때까지? 파프리카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고추랑 비슷하거든요. 생명점이 2개가 나오고 그의 본엽과 꽃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건데 저기 보시면은 저런 작은 것들 저에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단단하고 좀 빛나는 형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그룹으로 달리고 이렇게 몇 마디 뛰고 다시 또 저렇게 3개씩 달리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얘는 심은 지 정식한 지 얼마나 지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다 이 배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이제 심는 거를 묘를 이제 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 추석 때 심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랄 때는 방아다리까지 자랄 때는 열매가 없고 근데 여기서는 착과를 시키면은 초창기에 뿌리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양분의 싱크가 많이 최우선적으로 열매 쪽으로 가기 때문에 2마디 띄어서 이제 착과를 시켰습니다. 위에 이 키 자라는 거는 임의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자랄 때까지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파프리카도 그렇고 다른 저희 사람도 그렇고 이제 온도에 따라서 성장 길이가 좀 달라집니다. 강이 약하고 온도가 이제 높을 때는 이제 우짜란다고 표현하죠. 해가지고 도장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용어로는 이렇게 도장할 경우에는 좀 얇고 원래 평균값보다 더 길게 이렇게 자라고요.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7cm가 자라기도 하고 많이 자랄 때는 거의 20cm 가까이도 자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일주일에 2번 정도 따신다고 했는데 한 해 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9억에서 12억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1년 동안?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총 1년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아, 저희가 지금 원래 1000평당 1명 정도 쓰는데
저희는 한 명 더 추가해서 6명 쓰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분도 있고 제가 이제 그럼 현재 그럼 대표님 포함해서 한 7분 정도가 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네,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10명을 썼는데 이제 점점 숙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가죠. 1년 평균 유지비는 얼마 정도 나가세요? 많이 나가나요? 아, 유지비가 최소한으로 쓰고 있지만 한 달에 1,800, 2,000, 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800에서 2천만 원 나오면 1년에 막 2, 3억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입비를 늘리고 매출을 올릴 거냐 아니면 투입비를 줄이면서 이 생산량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할 거냐, 이 지금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그럼 1년에 평균 기온은 어느 정도로 유지를 많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적합하게 관리를 하려면은 평균 21도에서 2도 정도로 이렇게 24시간 평균 온도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는 시기라서 유도리 있게 관리를 합니다. 계절별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낮게 유지는 하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필요한 그런 광열비가 높은 작목입니다. 파프리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파프리카가 필수로 이렇게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쌀이라든지 곡식의 이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좀 적합한 작목이 이제 파프리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C 함량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기능성 영양소들, 색소에서 오는 영양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이제 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나 파프리카, 저는 이제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거의 하루에 1개 이상은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하루에 몇 시 정도 나오셔가지고 좀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제가 원래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3년 차까지는 당직실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따로 없었고, 지금도 근데 이제 해가 뜨면은 일어나는 게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자마자 여수에 있는 산단에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돈이 필요해서기보다는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다음에 제가 그걸 이제 따르고 사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한 거긴 한데, 학교를 다닐 때도 방학 때는 여수에 내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살아와서 실패를 제가 이게 실패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원래 헬스장을 가는데, 어우, 이거 봐. 네, 이 사무실에 네, 데드리프트 같은 연습을 좀 합니다. 주로 여기서 직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띄워놓고, 네, 이거는 이제 지열에 관련된 것들이고, 여기는 이제 온실 환경에 관련된 것들, 또 여기는 온실 내부의 시설들. 그래서 환경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을 때는 또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때를 보면은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가서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제 업체를 부르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이 그런 인프라들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농업 인프라 기업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냉방은 에어컨 뭐 그런 걸로 하시는.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열이요? 예,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저 바깥에 이제 1200평의 냉가열을 이제 필요할 때 저장해서 거기서 이제 꺼내서 씁니다. 이제 202m를 이제 133공을 뚫어서 물을 뽑아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물을 보내서 열을 교환해서 히트펌프로 축냉, 축열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파프리카에 필요한 온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줍니다. 뭐 여름철에는 물을 거기다 보내면 물이 시원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나옵니다. 겨울철에는 물을 거기다 보내면은 상대적으로 물이 좀 따뜻한 물이 공급이 돼서. 저게 저거예요? 네, 저쪽이 이제 저희 지열 관련된 기계 시험. 판매를 하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납품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경매장으로 많이 나갑니다. 주로 대부분이 다 경매장?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 원예농협, 일본 수출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청가라든지 이제 가락시장, 저기 서울에 있는 서울 청가, 안성에 있는 하나로마트도 가고, 광양 원예농협에서 많이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
지열 관련된 이제 히트 펌프 및 추결 쪽들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물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예, 저기서 이제 물이 거의 한 700톤 추결 쪽입니다. 수돗물로 채웠습니다. 수돗물로 그냥 한 번 채워놓으면 그 물을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7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농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재배를 직접 관심 있는 품목들을 해보시고 어떤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철저하게 그런 증상이라든지를 다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물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인프라들을 먼저 형성을 해 두시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해 놓으면 아무리 홍수철화가 됐을 때라도 그 가격이 이 포화 상태가 낮아서 그렇지 물건이 팔리기는 팔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이 경영적 리스크가 내려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것과 또 유통을 최대한 다각화와 또 마진이 높은 유통망을 마련해 두는 그런 사전적인 준비들이 가장 철저히 하시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뛰어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전 노하우